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오늘 일제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으로 유가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럽지만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가 2%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에 있고요. 중국 증시 역시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반등을 주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양 시장 모두 상승폭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로 대응하면서 양 시장 모두 모처럼 시원스럽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9포인트 오른 195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42포인트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5일선을 회복한 이후에 1960포인트 위에 올려있는 120일 이평선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1%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1950포인트 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늘어나면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2,000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로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1시 구간에 비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5.6포인트 상승한 509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출발은 506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5일선을 회복하면서 강세를 보여주면서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면서 코스닥 역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기관 23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46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하락하면서 1120원대 초중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4원 50전 하락한 1123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경기지표 호조로 상승 마감하면서 역의 환율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달러 환율은 1125원으로 오늘장 하락 출발했는데요. 현재 시초가를 다소 하회하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통일을 앞두고 금리 인상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은 방향을 아래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승 목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모처럼 반등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목표 줄줄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8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0.6%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2%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차도 4%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삼성생명, KB금융도 모두 2에서 3% 오르고 있고요. 이 시각 한국전력만이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아직까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CJ 오쇼핑 이틀째 하락하면서 2%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서울반도체와 SK브로드밴드, 다음과 SFA도 모두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소가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0.2%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네오이즈 게임즈가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증시가 모처럼 반등하면서 증권주가 상승세로 돌아왔습니다. 삼성증권이 3.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증권과 동양종금증권, SK증권도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주들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율 안정화 기대와 금리 인상 기조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3.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도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도 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던 건설주도 역시 악재를 딛고 모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1.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산업도 3% 이상 큰 폭으로 오르면서 건설주 역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반등하면서 대부분 업종들이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철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수 가격 인상 기대감에 오늘장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차트세권인 나머지 종목도 모두 1% 이상 오르면서 철강주 역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2부 시간 시작합니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2부 함께 주실 전문가는 엑소원의 유창희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창희 팀장님, 네. 시장이 좀 좋아지는군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시장이 이제 우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일단 오늘 반등을 주었다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띄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어저께 해외 지수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 아시아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특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좋은 모습을 띄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단기로 낙폭 반등을 했던 건설하고 조선보다는 IT 쪽을 관심 있게 보시라고 했는데 그 IT하고 이제 금융 이쪽 부분이 많이 반등을 보이고 있죠. 근데 대신 조선이 조금 약한 모습 띄고 있거든요. 이제 조선 업종이 이제 아마 시장이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면 이제 조선도 같이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건설 조선 쪽을 조금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지금 현금이 좀 높으신 분들은 그런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내일이나 내일 혹은 내일 모레 한 번 더 주가가 올라야지 바닥을 찍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유창희 팀장님. 네. 일단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간 낙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은 손절하려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오늘 당장 그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내일 금요일장이어서 또 관망세가 짙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좀 더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대부분 종목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어저께까지 하락했던 부분을 한번 우리가 견뎌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그 부분을 한 번 더 참고 지켜보자는 것이죠. 대신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지금 120일선이 좀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일봉상 종합지수가. 예. 여기가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안착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 바닥이 확실히 나왔다 보고 있고요. 그게 안착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전저점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요. 120선 안착한지를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20일 이평선이 한 1960포인트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선이 안착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들어온 종목인데요. 마크로젠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597님께서 마크로젠을 14,850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요.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오늘 16,100원대니까 수익을 보고 계신 겁니다. 매도가 알려주십시오. 부산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부터 시작해볼까요? 예, 지금 매수 시점이 상당히 좋았어요. 예. 좋으시고 지금 회사 실적이 작년에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거기다 이제 이 회사가 거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던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3조 원 투자를 규모를 확정을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이제 요인에 의해서 주가는 한 이틀 정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기간 조정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일단 지금 위치는 권리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보신다 그러면은 지난 8월 달하고 10월 달에 저항을 맞았던 위치이기 때문에 17,300원 돌파가 중요합니다. 17,3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9,5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리라 보고 있으니까요. 여기 안착한지 보시고요. 또 이 자리가 또 241선이죠. 예, 그 점 참고하시고. 다만 이제 지금 보신다면 양봉 위에서 이제 직전에 보신다 그러면은 앞에서 한 2달 정도죠. 2달 정도 기간 조정을 보였던 위치에서 지금 가격이 지지 라인을 형성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저께 발생한 기준 양봉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갭을 발생해서 올랐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 15,400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면은 조금씩 그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네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손절이 아니겠죠. 차익 실현 라인을 한 15,000원 정도. 예, 짧게 놓으신다면은 15,600원이고요. 그리고 거기가 지지가 되면은 19,000원대까지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많은 수익을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자, STX 페노션 들어와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좀 전에 조선주가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강하지 못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해운주인 이 STX 페노션 역시 시장 대비해서 강한 반등을 주지는 않습니다. STX 페노션을 11,850원에 40% 비중이 많으시군요. 가지고 계시다고 전주에서 이번에는 또 문의를 하셨는데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매도를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 매도하실 점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오늘 매도할 필요는 없다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ST페노션이 좀 실적이 4분기에 생각보다 안 좋았습니다. 뭐 LNG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BDI 지수 운임이 좀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악화를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일단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수급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다만 이제 외국인이 좀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2월달 들어서. 지금 2월달은 1월달, 2월달 기관의 장세였던 걸 비교했을 때 기관의 매도 물량이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은 조금 시장이 주가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참고했을 때, 기관의 매수가 안 들어온다면 단기적으로 조금 여기서 좀 기간 조정을 놓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은 최근에 주가가 2월 중순부터 밀렸던 위치에서는 이제 2차 리비아 사태 때문에 밀린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1,500원 부근까지 바로 V자 반등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이 위치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시장을 지켜봐야 되고 회사 실적을 또 봐야 됩니다. 또 3월 중순이 넘어가면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모멘텀 뉴스가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좀 더 좋게 발생을 한다면 1,500원까지 반등 열어놓으시고요. 다만 이제 지금 위치가 어저께 지지가 되던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지지 라인이 좀 없어지죠. 좀 주봉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주봉상 추가적으로 한 9,000원 초반까지 혹은 8,000원 중반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이 자리가 2009년도 2월달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8,500원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지 라인을 한 9,300원 정도 놔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점 부분이죠. 9,350원이니까요. 9,300원의 지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조금 1,500원까지 반등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해운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흥하해운이 이번엔 또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울산에서 1,150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407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역시 해운주인데 이 종목 역시 좀처럼 주가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는 않는데 이분은 그래도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크게 하락은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ST페노션하고 흥하해운하고 조금 다른 점은요. 흥하해운도 역시 컨테이너 비중이 한 85% 정도 되지만은 실적이 괜찮아요.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주가가 ST페노션보다는 위에서 놀고 지키고 있는 걸 살필 수 있고요.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이 계속 꾸준하게 많지는 않죠. 중소형주다 보니까. 근데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도 실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밀렸던 부분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같이 밀린 거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도 하락률은 적다라는 걸 봤을 때 조금 더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 위치가 박스가 하단에 놓여 있죠. 이 자리를 이제 긋고 추세를 그어보면 어떻게 보면 삼각 수렴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 그러면은 매수가 이상 혹은 1,300원이나 1,4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시장이 받쳐준다라면. 근데 이 자리가 돌파가 안 되고 다시 무너지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셨을 때 일단 지지 라인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지지 라인을 한 1,120원 정도, 1,120원이나 1,100원 정도로 놓으면서 조금 홀딩하면서 주가가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이 열려 있고요.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이쪽으로 들어온 종목부터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요. VGX 인터 들어와 있는데요. 1,950원에 사셨는데 비중이 많으십니다. 60%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이님의 종목이고 대응 전략자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자, 오늘 12%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예. 일단은 어쨌든 VGX 인터라는 게 조금 이제 회사 실적도 좋아지고 뭐 신약 개발에 기대감은 있지만 결국은 테마로 움직이는 형태가 있거든요. AI 조류독감 관련 백신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그 차트도 지금 보신다면은 1,950원대면은 지난 1월 달에 주가가 급등을 보였을 때 매수가 조금 무리하게 매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차트적으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보면 이 음봉이 나왔던 날이 있죠. 1월 13일에 보면 이때 장대 거래가 터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 위치에서 거래량 터지고 추가적인
거래가 동반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대부분이 많이 했다라는 걸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거래가 없으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거래가 다시 수반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박스 걸음을 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물론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밀렸지만은 결국에는 추가적인 거래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는 일단 지금은 뭐 매도하기에는 조금 늦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자리는 어쨌든 크게 봤을 때 박스가 하단 부분이죠. 박스가 하단이니까 좀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올라올 때는 1780원이나 1750원에서 한번 걸릴 겁니다. 이 자리가 앞에서도 9월달, 10월달, 11월달 보면 계속 걸리던 자리거든요. 여기서도 지금도 한 번에 여기를 가긴 좀 힘들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 시 1750원이나 1780원 정도 돌파한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걸리는 자리가 지금 오늘 밀리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 1월 달에 한번 상승을 보이고 나서 장대 음봉을 받은 시작점이거든요. 음봉의 시작점이고, 그리고 2월 달에 반등을 주다가 걸린 자리거든요. 그럼 일단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걸 살필 수 있는 거는 한 2, 3일 안에 1700을 안착을 해야 됩니다. 1700을 안착하지 못한다면 다시 박스가 하단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요.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지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5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VGX 인터 오늘 매도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오늘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일단 1750원 선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 STX 엔진입니다. 34,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20% 들고 계신데 매도를 하면 손절이 되는 거고요. 추가로 매수해도 될지 알고 싶다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3914님의 종목인데 오늘 3% 반등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 괜찮겠습니까? 추가 매수는 오늘은 조금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이 회사가 지금 시장이 상당히 강했던 종목인데 밀린 이유가 실적이 수주가 취소가 되면서 주가가 밀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악성 매물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조금 걱정이 되고요. 또 지금 왜 추가적인 매수는 안 되냐면은 아직은 바닥을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이죠. 바닥이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오히려 5일선을 안착하거나 혹은 직전에 지난주에 바닥을 확인하려고 했던 26,500원 정도가 안착이 돼야지 그때 추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추가 매수한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26,500원 안착된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저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조금 24,000원대까지 한번 주가가 밀린다라면요. 시장이 안 좋아서 오늘 반등이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면 결국엔 24,000원이나 23,000원 중반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비중이 지금 말씀하신 게 20%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할 때는 15% 정도 선에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난 추가 매수를 안 하겠다 하실 때는요. 일단은 한 25,000원 지지라인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25,000원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23,000원 중반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등 시에는 일단 걸리는 자리가 29,000원 정도입니다. 왜냐면 이 자리가 또 지난 12월 달하고 9월 달에 저항이나 지지가 됐던 위치거든요. 그러면 여기 또 앞에서도 그 자리가 저항이었죠. 그래서 29,000원이나 28,500원까지 반등한지 살펴보시고 여기가 좀 약하다 싶을 때 그때 이제 손절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바로 이어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산엔진인데요. 두산엔진을 21,250원에 비중은 한 4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한 달 전쯤에 매수를 하셨는데 언제쯤 오를 수 있겠습니까? 얼마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까? 2575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좀 짧게 좀 봐주세요. 예, 뭐 차트적으로 봐드릴게요. 회사가 네. 실적은 뭐 괜찮고요. 전체 좋지만 물량 소화 때문에 좀 밀렸는데요. 지금 이 회사에 상장된 공모가가 18,500원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18,500원, 19,300원 정도 되는데요. 그 자리를 이제 그 이탈하고 나서 한번 2월 18일에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지키다가 조금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결국엔 다시금 그 위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막 공모가가 안착이 된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공모를 했던 사람들이 홀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또한 거기에 밀렸다 올랐기 때문에 공모를 했던 사람들이 손절을 하고 그 물량을 새로 받아낸 팀이 있기 때문에 18,500원 정도 혹은 18,000 러프하게 18,000원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이 종목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보인다라면은 많이 보여야 1차적으로 22,000원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22,000원까지 올라가면 거의
거의 바닥 대비해서는 거의 한 40, 50% 정도 올라오는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걸릴 수 있는 위치고요. 또한 그 자리가 상장이 됐을 때 지지가 되던 위치, 지지와 저항이 되던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성공한다면 22,000원이나 23,000원까지 열어놓고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을 보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원의 유창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1%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 흐름은 유지가 되는데 그래도 1960선 정도는 뚫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9포인트 정도 오른 1957선인데요. 오늘 수급 괜찮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1,000억 원 이상씩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개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역시 사흘 만에 반등이고 1%대 오른 509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각각 40억 원, 2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내리는군요. 현재 4원 35전 정도 하락한 1123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수입된 10대 원자재 중 구리, 알루미늄, 밀 등 5개 품목의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전반에 두루 쓰이는 구리는 작년 10월 톤당 8,000달러를 뛰어넘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톤당 9,31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알루미늄도 톤당 2,590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보였습니다. 니켈은 톤당 26,500달러로 1년 전보다 40% 넘게 뛰었습니다. 설탕의 원료인 원당은 지난해 12월 톤당 5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2달 만에 톤당 6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1월 톤당 300달러를 넘어섰던 밀도 지난달 380달러까지 올라 톤당 40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 명동은행회관에서 은행장과 조창 간담회 후 신한금융이 라응찬 전 회장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키로 한 데 대해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은행의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 과정에서 철저히 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장은 또 은행의 당면 과제 중 하나로 전 월세 자금 지원 강화를 꼽았습니다. 그는 금감원이 은행의 전 월세 자금 지원 활성화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임차 보증금 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제도와 관행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산업 생산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도 1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광공업 생산은 1년 전보다 13.7% 증가해 4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85%로 작년 연말보다 2.7%포인트 급등하며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모든 구성지표가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1.1포인트 올라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도 0.2%포인트 상승해 1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된 세무검증제 도입을 재추진합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45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평 과세 추진에 역점을 두는 차원에서 세무검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사업자의 경우 경비의 과다 책정 등 비용 측면의 투명성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며 사업 실상을 잘 아는 세무사를 통해 성실 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세무검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근로빈곤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근로장려 세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코스피가 1.5% 오른 1957선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사흘 만에 반등하며 50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고 팔고 쉬어라,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어떤 투자법으로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장 한 템포 쉬어가면서 내일은 얼마나 지수가 오를까, 내일 사보는 건 어떨까라고 고민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